자, 시작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2주 동안의 마무리 문제 100선 그랬는데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가장 질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시험을 몇 번 봤었어요. 모의고사도 보고. 근데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수준에 맞지 않게끔 내는 문제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건 어느 정도 이 진도가 나가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모의고사 보는 것도 그거에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정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럼 그 수준에 맞게 문제를 내고 그 다음 단계 가서는 그보다 조금 더 올려야 되겠죠? 왜? 공부한 기간이 더 길어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시험 보기 직전에는 본고사와 똑같은 수준, 최소한 이건 본고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난다라는 그 수준까지 문제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문제만 낼 수 있다면 정말로 좋죠. 근데 출제하는 새끼들이 아침부터 또 새끼 소리 나온다. 예, 출제하는 새끼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냥 지가 모의고사 내는 것 중에 이번에 한 번밖에 안 내. 이번에 모의고사 한 번밖에 안 내. 그러면 9월달, 10월달에 봐야 될 수준 문제를 그냥 내려버립니다. 내버려. 그래놓고는 그걸 언제? 5월달, 6월달 수준에서 그런 문제를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풀고 났더니 몇 점이죠? 30점. 그냥 찍으면 몇 점이죠? 아니요, 오지선다니까 20점. 찍으면 20점이죠. 거기서 10점 정도 더 맞을 정도. 그럼 공부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공부가 안 된 게 아니라 문제 수준이 아직 공부 못할 수준을 갖다 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마다 뭐 하죠? 좌절감을 느끼죠. 그러면 실망감이 많이 듭니다. 또 어떤 때 보면 조금 문제를 조금 쉽게 내. 그럼 어떻게 되죠? 문제 수준이 뭐 낮다는 둥.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거 개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그 정도 문제를 풀어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공부 잘 된 사람이면 문제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지만 낮은 게 아니라 지가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쪽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면요. 여러분들 군법 점수가 딴 데보다 20점에서 25점이 더 높습니다. 20점에서 25점이 높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겁니다. 제 이전까지 강의하면서 이렇게 편차 많이 나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예, 다른 데는 여러분들 평균 50점 나오면 여기 평균 몇 점 나옵니다? 70점 나옵니다. 50점, 70점. 모의사 봤더니 여기는 45점, 저기는 70점. 이 정도로 나와요. 아니다, 거꾸로다. 여기가 70점, 저희가 모의사 평균 45점. 그럼 뭐가 정상일까? 제가 볼 때는 45점은 너무 낮아. 50점에서 55점 나오면 그게 정상이야. 근데 여기는 그보다 10점 내지 15점이 더 높아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다른 데 학원에 비해서 보통 약 10점 내지 15점 이상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있다는 거. 평균치를 놓고 보더라도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공부 열심히 잘 해오셨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문제는 몇 문제밖에 없어요. 앞으로 풀어오는 거. 요거 100선 하고 요거 100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동형모의사 4회분 있죠? 그럼 총 몇 문제야? 이거 100문제하고 40문제씩 4회분이니까 4, 4, 16, 160문제. 합치면 몇 문제? 260문제.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마지막 문제들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 속에서 나오는 건 어떤 것도 틀리지 말자. 그래도 60점 넘어간 데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여기서 문제는 정답을 찾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서 정답은 그래도 조금 쉬운 것들을 정답으로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다고 그랬지 정말로 그렇다는 건 내가 장담하지 못해. 하여튼 정답은 눈에 보일 수 있는 걸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정답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지문들 4개 중에서 전부 다 뭐죠? 틀린 문장이야. 왜냐하면 100문제가 전부 다 무슨 문제니까 옳은 걸 고르시오. 여기 틀린 거 고르라 문제 한 문제도 없습니다. 전부가 옳은 걸 고르라 100문제. 그러니까 틀린 게 몇 개가 있다? 지문 4개 중에는 틀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4개를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으면 어떻게 되죠? 답이 2개야. 이거 맞는 문장 같아. 이거 모르겠어. 모르면 뭐야? 맞는 문장이지 뭐. 이 답이 틀린 게 안 보이니까. 그럼 결국 답이 2개 내지 3개로 보일 겁니다. 따라서 정답을 조금 쉬운 거로 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푸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답이 2개 내지 3개 정도로 보이는 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뭘 줄여나가죠? 그거 줄이는 작업이에요. 내가 이것도 정답 같고 저것도 정답 같은 걸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 나가는 작업. 그게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 저 2달도 안 남았잖아.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해야 될 노력은 그겁니다. 새로운 걸 더 공부하자. 그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것보다는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 갖고도 충분한데 그걸 정확하게 답을 찾아갈 수 있느냐, 정확하느냐 정확하지 못하냐, 요거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려지는 거지. 뭐 이제까지 못 봤던 새로운 이상한 걸 한번 공부하자, 이거는 빙신짓입니다. 지금 그런 걸 시간이 아니야. 다만 요거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 끝날 쯤 돼서는 뭘 한번 하더냐, 아마 동현 모의고사 그거 다 끝나갈 무렵이야. 그때는 최근에 시험 문제 나는 것들, 수준에 맞는 거, 조금 어려운 것들, 요새는 이런 걸 집중적으로 내다라 라는 것만 별도로 아마 한 3시간 정도 별도로 다 무료 특강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 갖고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올해는 아무래도 응시자가 40만 명이나 됐지, 거기도 2차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수를 2만 명 이하로 낮추려면 문제 수준을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불합격시키는 건 지금은 문제 수준 높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현재 예상으로는 공표의 15회 때 시험 문제 냈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먹는 게 편해요. 예, 그래. 올해 시험 문제는 옛날에 그 0.8% 합격시켰던 그때 15회 때 시험 문제 고지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춰야 될 건 반드시 맞춰야 되고 거기다가 조금 어려운 거 몇 개는 더 맞춰야 여러분들이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요 꼭 맞춰야 될 것들, 요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것들, 요새 시험 문제 내는 파트들 잘라낸 거, 내가 말이죠, 괄호 속에 있는 것들, 단서 조항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또 원칙적으로 뭘 수립한 걸 변경할 때는 변경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면 변경은 신고만으로 하거나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때 경면 변경의 중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 경면 변경이지, 그것들만 몇 개 쭉 골라가지고 그것만 별도로 3시간 동안 따로 여러분들 무료 특강하는 시간을 여기는 갖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다가 마지막 가서 조금 더 깊은 거 조금만 더 공부하자,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면 시험 합격한 데는 전혀 지장 없다. 또 하나, 이거 문제 풀면서 여기 있는 지문은요,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쫙 들어있는 것보다는 지문이 어떤 것 중에 하나, 어떤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문제를 딱 100문제로 전체를 끝내려다 보니까 그 많은 공법을 다 100문제 속에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넣었더냐, 예를 들면 다음 중 건축에 관한 행위다 하면 건축에는 뭐뭐 있었죠?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개 있죠? 그럼 5개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어떤 때는 뭐 만들어본다? 그 중에 신축에 관한 거 하나만 집어넣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뭐 들어간다? 배수에 나가는 거 하나만 집어넣어. 또 하나는 용도별인 거 하나만 집어넣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전체를 넣을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씩만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때는 그 지문만 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대수련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대수련에는 8가지. 내기, 보지, 주방, 경마 8가지 있었죠. 그럼 8가지 중에 지문에는 하나만 나와 있어. 그럼 그거 하나만 공부하면 됩니까? 8가지를 다 봐야 됩니까? 어떤 건 낼지 몰라. 출제하는 새끼는. 내가 출제원이 아니기 때문에 8가지 중에서 날 수는 있어. 지문에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지문 하나만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요약집을 보고 8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거기를 들여다보라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건축에 관한 것 중에 신축 하나만 넣었다? 그럼 신축만 보면 됩니까? 아니요.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시험 문제 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은 거의 요약집 한 권을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라고 여기는 전반적인 커버를 다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놨으니까 그 지문만 보지 마시고 그 지문과 관련된 앞뒤 내용도 같이 한번 봐두는 이런 식으로 요약집을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이 서기 70점 정도 맞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70점 바라지도 않죠? 몇 점만 맞으면 돼? 60점. 예, 60점 맞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 하여튼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옳은 걸 골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린 것들을 다 찾아내야 돼. 어디가 틀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국토의 개미 영역에 관한 법령에서 용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자, 국토법에 용어 정의가 나오죠. 우리 요약집에 보면 한 18가지 요약집 용어 정의가 나와. 그럼 용어 정의에 관한 것 나왔다 그러면 요것만 5개만 보란 얘기야? 용어 정의 다 보란 얘기야? 다 한 번씩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파트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1번. 도시군 계획은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에 대한 계획으로서 무슨 계획으로 나눠진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뭘 고쳐야 돼? 광역도시계획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두 번째 줄을 보니까 괄호에 보니까 뭐로 돼 있죠? 광역시의 군을 포함하고 돼 있죠.
맞아 틀려? 거기도 틀렸어요. 뭐만 찾아놓고는 또 좋다고 합니까? 맨 마지막 광역도시가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굴러놓고는 다 풀었다고 웃고 앉아 있습니다. 누가 뒤통수 한 대 후려 때리죠? 누가 때립니까? 괄호 속에 있는 새끼가 뒤통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광역시군은 뭐한다? 제외라고 했어야 되죠. 여기는 문장 중에서 틀린 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지문에서는 틀린 게 한 문장 속에서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 게 수두룩해요. 두 군데 틀린 데도 수두룩하고 세 군데 틀린 데도 수두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눈여겨서 보지 않으면 한 군데만 찾아놓고는 틀린 거 다 찾았대. 아니야. 아직 또 보물찾기 몇 개가 더 남아있으니까 하나하나 정확히 찾아야 되지. 그걸 다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낭패봅니다. 이 중에 어떤 게 날지 모르거든. 이것도 날 수 있고 저것도 날 수 있어. 그래서 틀린 문장들을 여러 개 넣어놨으니까 그걸 다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한 군데만 찾지 말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지구단위 계획, 입지기 세수구역 계획, 성장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한다. 맞아요? 자, 이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건 뭐뭐니죠?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기재 채수구역 계획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합니까? 누가 그런다고 그랬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계획은 몇 가지밖에 없죠? 두 가지밖에 없어.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규제 채수구역 계획밖에 없습니다. 뭐는 도시군 관리를 하지 않는다? 성장관리계획, 이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두 가지는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약집 한번 보실래요? 어디에 나와요? 12페이지 12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것들이 있죠? 거기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변경 나오고 두 번째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획 나오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나오죠? 그 중에 뭐뭐 있단다?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그 지구단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위에 입지규제 채수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채수구역 계획 나오죠? 그 계획들 두 가지 지구단위 계획하고 위에는 이번에 있는 입지규제 채수구역 계획은 뭐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내용 맞아요. 근데 뭐만 아니다? 여기 나머지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조심할 거. 용도구역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5가지. 뭐뭐 있다 그랬어? 용도구역, 용도지역지구 구역.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도시 수입 해가지고 개발지향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부구역, 입지규제 채수구역 5가지만 있죠? 여기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 뭐뭐 구역구역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하나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무슨 자가 들어가도 구역자가 들어가도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구역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하나 더 들어가죠. 무슨 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그것도 들어가.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 기반시설 순서대로 성장관리계획구역, 그 다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무슨 자가 들어가도 구역자가 들어가도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구역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도 같이 넣습니다. 따라서 뭐를 도시군 관리구역 하라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립하는 무슨 게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거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건 뭐뭐뿐이다?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규제 채수구역 계획뿐이고 성장관리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두 가지는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제로다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 봤어요. 자, 3번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거는 환경기초시설에 속하죠? 뭐에 속한다 했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반시설하고 12번 나오죠? 예, 12번에 보시면 거기에 그건 뭐에 속한다? 예, 보건위생시설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뭐뭐 합해, 숲해, 빛, 합해, 숲해, 빛 5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거하고 혼동하지 말라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은 뭐에 속한다? 보건위생시설. 그럼 그것만 하면 된다? 안 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또 뭐가 들어갔냐? 그 최소한 5가지 합해, 숲해, 빛이 들어간다. 그것도 같이 정리하라는 얘기야. 더 나가면 7가지
디바이설의 종류 구분되는 거 여기까지는 한 번 정도 또 읽어봐야 돼요. 두 가지는 암기하시고 나머지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 7가지 중에 뭘 시험 문제를 낸지는 내는 새끼 맘이니까 아무도 몰라. 따라서 여기도 시험 문제 잘 나는 거니까 한번 읽어봐라. 12번도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4번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어디다 설치한다?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걸 뭐라 부른다? 공동구. 요정이 1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답. 5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뭐뭐 있단다?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이란 뭘 말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했어야 되죠. 그럼 지금 이거는 뭐를 바꿔낸 거야? 도시군 계획 사업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위치가 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꿔놓으면 돼, 서로. 그죠? 그래서 뭘 먼저 넣어?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이렇게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면, 거기까지는 맞아. 근데 뭐뭐 있던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무슨 사업이란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군 계획 사업을 구분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옳은 건 몇 번만? 4번. 자, 2번.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1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만 지정한다. 자, 광역권 지정은 꼭 관할구역 단위로만 지정합니까? 아니야. 어디에 나오죠? 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5페이지 요약집이야. 페이지 한 번씩 요약집을 말합니다. 요약집 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정대상 지역하고 나오죠. 원래는 인접한 2 이상의 관할구역들, 즉 특광, 특시도 시군을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에 뭐죠? 일부도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일부란 구, 광역시군, 읍, 면. 그것들이 각각의 일부들이야. 그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예, 그걸 된 겁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고 2번 중앙행정위원회장,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장이나 도의사에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예, 뭐가 틀렸죠? 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아니야. 이거 뭐죠?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광역도시 수립이 아니고 이건 뭔단다? 광역계획권 지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요청한다? 중앙행정위원회장, 시도사, 시장수들이 누구한테? 지정권자가 누구죠? 국장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거든. 그들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15페이지 중간에 1번 광역계획권, 2번 광역권 지정의 1번의 지정권자의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 거야. 저 15페이지 중간 약간 위에 동그라미 3번 나오죠? 거기에 27에 29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거잖아. 최근 6년 동안에 2번 이상 났다면 엄청나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야. 그래서 이것도 그 내용을 살짝 바꿔서 광역권 지정과 광역서 수립을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있는지. 근데 공부가 조금 됐다는 사람들이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를 못 찾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슷한 걸 살짝 여기 있는 걸 여기로 바꾸고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떠놓으면 그게 그거 같아. 그죠? 아직도 그게 여러분들 힘들어요. 여기 있는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건지 광역도시 수립에 관한 건지 그걸 살짝 섞어놓으면 이게 또 들은 것 같고 저것도 들은 것 같고 그럼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아직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단계야. 2번 질문 같은 건 여러분들이 찾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 찾기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자, 3번.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의사로부터 광역도시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장이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자, 이건 원래는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면 원칙은 누가 수립한다? 시도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여러분들 16페이지 맨 위에 나와요. 그래서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지정권자인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직접 수립한다? 국토부장이 직접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내용을 낸 거죠.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날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3년이 지날 때까지. 누구로부터?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사로부터 뭐가 올라오지 않는다? 승인 신청이 없더라. 열받은 국장이 뭐 해야 된다?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오라 그랬어. 따라서 이거는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정답이고 4번. 도지사가 관할 시장운수와 공도로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시장운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4번은 뭘 낸 거죠? 이 4번의 의미가 뭐죠? 이거 4번에서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 그 1, 2, 두 번째, 두 가지 내용. 이거 어디서 수립하는 거죠? 국장이 지정한 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기관에서 수립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광역기관을 지정했을 때 원래는 누가 수립한다? 시장운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구랑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지정권자인 도지사하고 누가하고 시장운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 시장운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그때는 누가 수립한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어디서만 시행되는 거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때는 누가 최고 대빵이다? 도지사가 최고 대빵이에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거칠 때는 국장이 지정하지만 같은 돈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죠. 그럼 도지사 지가 수립권자로서 들어갈 때는 도지사 지가 들어갈 때는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지정권자가 누구니까? 자기니까 자기 선에서 끝나는 거지 자기가 다시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따라서 국장이 지정했을 때만 시도사들이 수립하면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지 도지사가 광역권을 지정했을 때는 밑에 있는 그 시장운수들이 원래는 수립하지만 국장하고 같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니야. 다시 도의사하고 같이 수립하는 경우는 누구한테 올라가지 않는다?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간다 안 간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조심해서 기억하세요. 평상시에 설명 많이 안 한 겁니다. 이 내용은. 그러나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도의사가 지정한 구역 안에서는 누가 최고 대빵이다? 도의사가 최고 대빵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누구랑 같이 수립하더라도 시장운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더라도 그때는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간다 안 간다. 자기가 지정권자니까 자기 선에서 끝내지. 저 지정권자도 아닌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는 거 없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일단 4번은 틀렸죠?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단서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서니까 꼭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5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자 광역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겁니까?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죠. 그런데 이 도지사는 서로 지들끼리 협의가 안 됩니다. 그때는 누구한테? 국장이 수립할 수 있습니까? 국장이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국장이 광역도시에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다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국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 그거 헷갈리지만 수립하여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 좀 전에 말한 거 광역도시가 관련됐대. 광역도시가 관련되는 수립할 때 저기 국가기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할 때 두 번째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도로서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그때는 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다만 국장하고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있었죠. 국장과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건 있었어. 그죠? 두 가지. 시도사가 뭐 하는 경우?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두 가지가 있으면 그때는 국장하고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뭘 낸 겁니까? 자기들끼리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끼리 지들끼리 뭐가 안 된다? 협의가 안 된답니다. 그때도 국장이 수립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는 경우는 없다고 그랬잖아. 이건 틀린 문장이야. 그럼 이건 뭘 내려고 한 거죠? 지들끼리 협의가 안 돼. 시도사끼리. 그때는 국장한테 뭐 할 수 있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죠. 그때는 국장이 수립하는 게 아니라 국장한테 이것 좀 수립해 주세요. 이것 좀 조정 좀 해주세요. 라고 조정을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어디에 나와요? 16페이지 중간 밑에 3번 광역도시계획 조정하고 나오죠. 그래서 조정 신청이란 바로 거기 있는 내용이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가만히 있어봐. 국장이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나? 라고 머릿속에서 따져보란 얘기야. 그것부터 보고 일단 없는데
또 설령 착각했다 하더라도 국장이 수립해야 한다는 게 몇 가지 있었다? 2가지. 그 내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지들끼리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 그런 말 없거든요. 2가지 내용에. 그러면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잘못된 거다 라는 것좀 알았어야 돼. 근데 뭐까지 찾으면 금상첨화다? 이때는 국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구나 까지만 알았다면 100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거기까지 유추해석해서 찾아가려면 아주 만만치 않은 거야. 상당히 내용이 어려운 겁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따라서 맞는 건 몇 번? 3번.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 관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것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 그것만 골라가지고 5개쯤은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안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안 넣어놨으니까 문제 풀면서 뭐 하죠? 조금 어렵네? 뭐 그러네? 라고 느낄 겁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걸 풀어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 아는 거 풀으면 뭐합니까? 시간 낭비지.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물론 아는 것도 다시 다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좋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따라서 지금부터는 조금 수준이 높으면서 시험 문제 꼭 날만한 것들, 요것들 위주로 보는 것이고, 기본적인 걸 안 냈으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사기진작책이 아닙니다. 사기진작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사기진작이 아니라 뭐죠? 실전입니다. 실제로 시험에 달려들어서 붙어야 되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야 괜찮아 성적 좋으니까 쫓아 시험 문제 쉽게 내가지고 뭐 쫓아오도록 만들고,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뒤지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서 뭐 하는 거죠? 이제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붙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사기진작책으로 쉽게 내가지고 야 성적 좋지? 붙을 거야.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실전이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내 거로 소화시키는 작업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자, 이제 3번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써오른 거. 광역도시계획 한 문제, 기본계획 한 문제. 이렇게 밖에 안 냈습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맞습니까? 예. 밑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야 되죠? 근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사용이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 사유계획, 뭐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1번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땡, 틀렸고. 2번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는 인구 7만인 시 또는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떤 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그까지는 그렇게 썼다 치고 인구 7만인 시 또는 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냈다면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다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7만인 시 또는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죠? 그때는 틀렸다는 사람이 있어. 왜 틀렸죠? 10만 이하인데 왜 7만인 그랬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 이제 지금부터 그거 따지면 심각한 거야. 예, 그때는 지금은 10만 이하인 그랬으니까 얼마로 썼던다? 7만인 하면 10만 이하에 들어가죠? 맞는 문장이라는 거. 실제로 7만으로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10만 이하로 써도 맞고 뭐로 쓴다? 7만인 이렇게도 맞는 거야. 5만인 이래도 맞는 거고. 왜? 10만 이하에 7만, 5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특정점을 얘기하는 건지 기준점을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서 문제는 조심해서 풀으라 그랬죠? 이거 원리를 모르면 공법에서 5문제 날아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엄격결에 이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어? 10만 이하. 이것만 들어있거든. 근데 뭐로 놨어? 7만인.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맨날 주워 들었는데도 시험장 가서 뭐죠? 틀렸대. 왜? 10만 이하지 왜 7만인이네. 그래서 틀렸답니다. 돌아버려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버려. 저도 재작년에 그런 적 있습니다. 재작년에 시험 끝나고 나서 가답을 냈거든? 가답을 냈는데 답이 틀렸어. 나중에 나온 거고 왜 틀렸지? 하고 봤더니 지금 말한 대로 몇만 이하인 이거에서 그 이해 특정점을 얘기했는데 그 특정점을 갖다 내가 틀려버렸어. 뭐가 틀렸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법에서 대의원회 있죠. 대의원회. 그때 조합원 수가 의결권에 조합원 숫자가 몇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50인 이상인 경우는 대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됐어. 근데 그걸 뭐라고 냈는지 아십니까? 100인인 조합원, 의결권 있는 조합원 수가 100인인 경우에는 대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맞아, 틀려? 맞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50인 이상인데 왜 100인을 썼지? 씨, 틀렸어. 그 문제 틀렸어. 딴 거 봐도 답이 안 보이는데 이상하다? 해가지고서 했더니 딴 걸 해놨더니 뭐 그걸 틀렸다고 하더라고. 나도 틀린다니까? 재작년 문제인가? 그때,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그때 났을 때 가답은 내가 그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저기서 이제 나중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정식 가답안 내죠? 내기 전에 학원에서 먼저 나오거든, 가답안이. 그때 내면서 내가 그걸 실수했다니까? 맨날 여러분한테 실수하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실수합니다. 시험장 가서 그런 경우가 있어. 50인 이상 그랬는데, 몇 수는데? 100인인? 이렇게 냈는데, 이 100인인 인자가 내 눈에 안 보인 거야. 그걸 이상자로 본 거야. 그러니까 틀렸잖아. 50인 이상인데 왜 100인 이상이라고 했어? 틀렸잖아. 라고 머릿속에서 그냥 딱 찍어놓고서 그건 보지도 않는 거야. 이제 틀린 문장이니까. 그래서 틀려버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은 맞아 틀렸어요? 네, 틀렸죠? 수도권에 속하면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해도 반드시 수립합니다. 아셨죠? 자, 3번 도시군 기본계획 2반 1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환경성 검토나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뭐뭐를 실시한 경우죠? 19페이지에 보시면 19페이지에 중간 위에 수립 절차의 기초조사 나오죠? 거기에 뭐하고 뭐를 하라고 했어?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만 들어가지 뭐는 안 들어간다? 환경성 검토는 거기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만 집어넣는지 알아요? 5년만 들어있습니다. 뒤에는 뭐가 나오든지 관심 없어. 그냥 5년 이내에 그때는 실시한 계획은 그때는 그거 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뭔데?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있어. 그게 뭐를 한다? 그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이지 환경성 검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잘 틀린 거야. 3번 맞는 문장이래요. 근데 이상하다? 왜 틀렸지? 환경성 검토가 틀린 겁니다. 아셨죠? 그건 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도시군 관리계획에만 들어갑니다. 자, 4번 특광, 특시, 특도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평가하면 국장한테 승인받습니까? 아니야. 이자는 국장과 뭐만 하면 되죠? 협의만 하면 됩니다. 1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원래는 특광, 특시, 특도 네 사람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바로 무슨 절차로 들어간다? 확정 절차로. 그럼 확정할 때는 뭐뭐 거친다? 협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친다. 그때 협의는 관계행정위원회장하고 협의하고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근데 관계행정위원회장하고 협의할 때 괄호 속에 보니까 뭐로 써있죠? 괄호 속에 국토교통장관 포함하고 됐잖아. 그래서 국장한테는 승인받으러 간다는 거야. 협의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협의한단다. 그 괄호 속에 있는 걸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협의 대상이지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승인받는 건 누구밖에 없죠?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시장 군수들이 수립한 것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따라서 승인권자는 한 명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 토지사. 국장은 없습니다. 아셨죠? 그게 기본계획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정답은 이제 몇 번까지 했어? 4번까지 했나? 하나 더 하나? 5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국의 도시군 기본계획이 돼요.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낸다. 5년마다 뭐 한다? 타당성 검토. 오타 나면 정비해. 그랬었죠? 그럼 물어보죠.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있다 없다?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 4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입지규제 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수구역의 수립 및 병행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국을 수립하지만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국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맞아 틀려?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먼저 앞쪽은 맞아요? 입지규제 최수구역 지정 변경, 입지규제 최수구역 계획의 수립 변경 도시군 관리 한다 안 한다? 한다. 뭐랑 똑같아?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과 똑같이 다 도시관리 수립하는 거 맞죠?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 수립합니까? 해요? 안 해요? 여기서 또 함정에 걸려버렸잖아.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게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거 도시관리 하죠?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뭐뭐 있다? 주거환경 개선도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도 정비사업,
재건축 사업도 정비사업.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란 말은 결국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잖아. 근데 그게 틀렸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건 도시군관료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도시군관료 수립하여야 한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어. 무슨 사업이란 말을? 정비사업이란 말을 그렇게 바꿔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옛날에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바꿔낸 적이 있었어. 그 문제 말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어디다가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무슨 사업 이렇게 썼었어. 뭐라고 썼더라 문제를? 그렇게 냈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사업이다? 아, 도시개발 사업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돼. 근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 종류는 법에 없잖아. 근데 그걸 지도를 멋대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내지 않고 돌려낸 적이 있습니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야. 정비사업 이렇게 내지 않고 어떻게 낼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낼 수도 있다. 그럼 딱 보는 순간 뭐라 해야 된다? 아, 이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이구나. 따라서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도 뭐란다? 도시군관료를 수립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그냥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 이거는 다른 말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이렇게 돌려서 응용 문제로 출제한다는 거. 아셨습니까? 혼동하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재건축 사업이 정비사업에 속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쯤 봤으면. 근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돌려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취약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에 첫 번째가 뭐 있었죠? 용도, 정택, 대산관. 이때 용이 뭐죠?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의 전부 일부를 뭐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있어요. 근데 그때 용도 지구 이렇게 안 내고 뭐로 냈었다? 취락지구의 전부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라고 해워놨는데 갑자기 시험 문제는 뭐라 한다? 취락지구. 이거 왜 튀어나오지? 왜 튀어나오긴? 용도지구 중에 하나인 취락지구.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개발진행지구 전부 일부를 지구단위로 정할 수 있다. 그럼 개발진행지구 뭐죠? 용도지구. 그러니까 용도지구 내지 않고 용도지구 9가지 뭐 있었죠?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거기 있는 걸 그걸 하나 끄집어내서 거기다 집어넣고서 용도지구에 관한 걸 그렇게 특정 걸 속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는다니까 시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애워둬야 아 용도지구에 9가지 그중에 취락지구도 들어있고 개발진행지구도 들어있다라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응용해서 내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아셨습니까? 조심해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몇 번? 2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건 이제 뭐에 관한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 관한 겁니다. 몇 페이지? 24페이지. 위에 보시면 누가 원래는 결정권자죠?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인데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해양수산부장이 결정하는 경우 있었죠? 그중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는 건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거 몇 가지? 3가지. 국계시 있어. 그래서 국장이 직접 위반한 건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결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국장이 결정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뭐와 관계한 거?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하고? 시도사가 하고 연계되지 않는 것들은 연계되는 건 누가 한단다? 그때는 국장이 한단다. 그래서 국어에 대해서는 게 국계시 3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냈다? 시장은수가 직접 하는 거. 어떤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을 누가 했습니까? 시장은수 지가 위반했습니다. 그럼 누가 결정한다?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그거 들어있지? 박스 속에 들어있죠? 그건 사실 작년 시험 문제 난 거야. 31회 때 이 작년에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맞습니다. 그럼 3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건 시도사가 결정한다고 했어? 이건 국장이 한다고 그랬어. 연계되지 않는 것 시도사가, 국가계획과 연계되는 건 국장,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건 시도사. 그렇게 들어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시도사가 아니라 이건 국장이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4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어디에 나오죠?
23페이지 어려워. 23페이지 기초수사할 때 원래는 기초수사할 때 몇 가지를 거쳐야 되죠? 세 가지.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거기 기역부터 시효까지 몇 가지 쭉 열거돼 있죠? 요것만 있는 거 아니야. 더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다 못 외우니까 여기라도 써놓은 건데 그중에 뭐 하는 거? 주상공업적의 도시군 관리를 위반한다. 그건 어디에 나오죠? 그건 바로 리을에 나오죠? 그때는 뭐만 배제한다? 토지 적성 평가만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는 거쳐야 돼? 환경성 검토와 재취약성 분석은 거쳐야 된다. 이 소리죠?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뭐로 썼어요? 그때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죠? 뭐를 실시하지 않았어서?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요, 웬만하면 뭐하죠? 너나 풀어라 쌍 할 수 있는 수준이야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시험 문제가 이것도 심심치 않게 나거든요. 거기 박스 속에 우리 보면 27회 때 시험 문제 났었죠? 26회, 27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심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 국토교통부장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를 시도사가 변경 결정하는 경우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건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들 요약집 24페이지 맨 밑에 박스 속에 있어요. 강의할 때 설명 한 번 정도밖에 안 했었어. 이전까지. 자, 무슨 내용이죠? 자, 국장이 위반한 거 아까 누가 결정한다 했어요? 국장이 결정하죠? 그럼 국장이 도시관리 지가 위반했고 결정도 지가 했습니다. 근데 감히 누가 그걸 변경하고 싶어해? 시도사도 결정권자잖아. 그 시도사가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멋대로 변경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국장이 위반하고 국장이 결정한 걸 시도사가 그걸 고치고 싶으면 누굴 찾아가야 돼? 국장한테 가서 뭐라 하죠? 국장님, 당신이 위반하고 당신이 결정했던 걸 내가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라고 뭐 해야 된다? 협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다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협의사유 몇 가지 나오죠? 4가지 나오죠? 또 세 번째 나오는 개발제한구역이 뭐 됐습니까? 해제됐습니다. 그럼 개발지역의 해제권은 누가 갖고 있죠? 그 세 번째 내용 보는 거 박스 속에 있는 거. 지금 우리 요약지 보십시오. 박스 속에 있는 것 중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권 누가 갖죠? 국장. 해제권 누가 갖죠? 국장이죠. 지정권자가 누구다? 해제권자가 되는. 그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는 국장이 심심해서 해제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해제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해제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서 누가 계획을 결정하려고 합니까? 도시관리를 시도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도사 최초에 수립하는 그 도시관리를 지멋대로 결정하면 될까? 국장을 찾아가야 될까? 국장 찾아가야 됩니다. 뭐라고 하죠? 국장님, 당신이 개발제약을 해제한 목적에 맞게 이 도시군 관리 수립됐는지 이 내용 좀 당신이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라고 뭘 거쳐야 된다?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국장이 개발제약을 해제했는데 그 해제한 구역 안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 이거는 시도사 맘대로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제권자인 누굴 찾아가라? 국장 찾아가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획 수립했는데 당신이 해제한 목적에 맞게 수립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라고 뭐 해야 된다? 협의를 거쳐야 된다. 아셨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핵심 포인트야. 그래서 아직은 시험 문제 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출제가 안 써 있죠? 나온 지 지금 한 4년 됐나 이거?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 이런 내용 없었어. 그래서 3,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출제될 시점이 됐지. 옛날부터 있던 건데 안 낸 게 아니야. 나긴 날 거야. 근데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서 아직 안 났던 거지. 안 났다고 무조건 그거 배제되는 건 아니야. 최근에 들어간 건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따라서 5번은 승인받는 게라. 국장과 뭐 한다? 협의하라. 몇 페이지? 24페이지. 지금 제가 진도 나가면서 요약집 몇 페이지 불러주죠? 그때는 뭐 하는 게 좋아? 해당 지문에다가 몇 페이지라고 써주세요. 아셨죠? 그래야 나중에 찾으면 찾아지지. 또 설명 드릴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이따 집에 가서 들여다보면 이게 몇 페이지에 있다고 했는지 아무리 찾아도 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페이지를 불러드립니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 도시군 관리 위반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1번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는 기반이 있을 정비에 관한 사항이나 입지기재 채소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위반 제한은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 22페이지야. 22페이지는 위반자는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입니다. 꼭 기억할 때. 자,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주민, 괄호 열고 이해관계자 포함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해도 맞습니다. 두 번째, 뭐뭐 제한할 수 있죠?
기지산대입 이렇게 그래서 기지산대입. 따라서 이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는 상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어? 정비나 개량도 위반을 제한할 수 있어? 정비하는 것도 해달라고 할 수 있고 개량해달라고도 제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설정계, 설치, 정비, 개량 셋 중에 하나만 낼 수도 있어. 근데 옛날에는 설치만 시험 문제 냈었는데 최근 설치보다도 정비가 더 많이 내. 이제 좀 있으면 개량 낼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설치만 쓸지 개량만 쓸지 하나만 써도 맞는 문장이라는 거. 근데 맨날 설치에 익숙하다 보면 무슨 문장 써놓으면 이상하죠? 정비 조금 이상해 보여. 개량 더 이상해 보여. 왜? 평상시 그렇게 하나만 달랑 쓰면은 안 보여. 세 개를 같이 썼을 때는 별 관심 없이 읽는데 막상 하나만 딱 내놓으면 이것도 할 수 있나?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건 정비라고 써도 맞는다 틀린다? 맞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하고 그중에 정비에 관한 사항 맞죠? 또 입지규제 최수구역의 지정명령에 관한 사항도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예, 기지산 대입 입지규제 최수구역은 올해 새로 신설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없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된 걸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2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한 경우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 최대 3만 제곱미터 미만만 제한할 수 있어. 너무 크게 제한할 수는 없어요. 제한 사유는 1만 이상 3만 미만. 따라서 그것도 틀렸고 3번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한을 할 경우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3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토지 소유자 동의는 얼마죠? 5분의 기사 나이 그랬었죠? 그래서 기반시설만 5분의 4 기사 나머지들은 전부 얼마? 3분의 2 기사 나이에서 기사 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자, 근데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명령 있죠? 요거에 관한 건 얼마큼의 동의가 필요한지 법주문에 빠져 있어요. 실수했어요, 이 새끼들이. 집어넣으면서 그 말은 아직도 나머지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아직은 안 들어있어요. 근데 그냥 나머지에서 통틀어서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요것만 5분의 4가 나머지는 3분의 1로 갈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새로 신설된 내용은 얼마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아직 법조문에는 안 들어있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하고, 몰라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툭 쳐서 외워도 됩니다. 또 하나, 이때, 따지는 건, 전번에 모의고사였죠. 토지 소유자의 5분의 3입니까? 토지 면적입니까? 예, 면적. 이거 시험 문제 냈더니 왕창 틀렸죠? 예. 뭐만 외웠어? 기사, 나이. 이것만 외웠지. 이때 5분의 4가 토지 소유자 숫자인지 토지 면적의 5분의 4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됩니다. 토지 면적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국궁유지 포함 제외. 예. 여기 국궁유지는 제외된다. 라고 됐었죠? 요거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사, 나이 외우실 것, 토지 면적의 5분의 4, 3분의 1 것, 그 다음에 국궁유지는 제외된다. 요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 어떤 걸 시험 문제 낼지 모르는 거야. 시험 문제 내는 새끼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내 딴에는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거 하나 살짝 고쳐놓은 게 눈에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건 내가 그게 출제될 거라고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을 읽어도 그건 100번을 읽어도 거기는 눈에 안 보여. 왜?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 이걸 내용이 시험 문제 날 거라는 걸. 그러면 100번 읽어도요. 그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 뭐만 인식한다? 기사, 나이 인식할 것. 토지 면적의 5분의 4, 3분의 1 것. 국궁유지는 제외될 것. 그렇게 여기서도 외울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나머지는 관계없어요. 그 정도만. 자, 핵심은 그거죠. 따라서 3번은 맞아요? 뭐가 틀렸어? 3분의 1가 아니라 5분의 4.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서 국궁유지를 포함해라. 국궁유지는 제외. 국궁유지는 제외라고 했어야 되죠. 자, 4번. 이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일로부터 최장 60일 내에 도시군관리 이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최장 며칠이야? 45일이죠? 예, 그렇게 하면 되죠? 누가 45일이래?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잖아. 원래는 제한일로부터 며칠 내 결과 통보해야 되죠? 45일.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일을 하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자 그랬잖아. 그럼 45일에다 여기 문제에서 뭐라 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며칠을 연장하라는 얘기야? 35일을 연장하라는 얘기야. 그럼 45일에다 30일을 연장하면 최장 며칠이 될 수 있어? 75일 이내만 통보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경과를 연장까지 통보한다? 75일 이랬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어떡하지고?
45일이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 45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최장 75일. 최장 75일. 그죠? 왜? 45일 플러스 30일. 그래서 최장 75일. 이렇게 오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안 들어있는 게 아니야. 들어있어요. 근데도 문제 이렇게 슬쩍 문자를 이렇게 바꿔내면 눈에 안 보여. 이유는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아직 내용이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조금만 돌려내면 머리가 띵해져 버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돼. 왜?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런 연습을 정확하게 하는 게 지금부터 마지막 마무리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5번. 제한자와 협의해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뭐가 틀렸죠? 일부만. 이게 틀렸죠? 뭐로 고치면 돼? 전부 또는 일부로 고치면 되죠? 그것만 고치면 되죠? 또 대답 안 한다. 그것만 고치면 되죠? 아니야, 또 틀린 데가 있어. 간단한 한 줄이라고 일부 했더니 전부 또는 일부? 짜샤 고쳤어. 그러고 맞았어? 틀렸어. 전부 또는 일부로 고쳐도 틀린 부분이 또 있어. 어디가 틀렸죠?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이게 틀렸잖아. 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눈에 안 보이죠? 뭐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랬어? 이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돼 있지. 언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야. 야, 도로 만드는데 200억이 들어가. 그럼 200억을 주민들한테 부담시켜라.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 얘 쌍 장난 아니야 지금? 이런 소리 나오죠. 그죠? 야, 이 쌍 소리 나오죠. 이게 장난 아니야? 200억을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그럼 우리가 만들지. 무슨 제한을 왜 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뭐 하는 비용만? 이반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이반하는 게 뭐 있죠? 기초수 같은 할 때. 그 비용 부담할래? 이거야. 기초수 할 때. 비용 부담할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반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이걸 부담하라는 얘기지. 사업비를 다 부담하라면 그 200억을 무슨 재주로 주민들이 다 부담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으라고 그랬잖아. 아직도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니까. 이반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얼만큼? 전부 또는 일부. 또박또박 이게 머릿속에 잘라서 외우라고 제발 수십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 연습이 안 돼 있어.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외워놨잖아. 이제 외우는 걸 뭐 하죠? 아직은 보이긴 사실은 여러분들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부터 뭐 한다? 그 흐릿하게 보이는 걸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정리해 나가는 작업. 이게 2달 동안에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라 얘기입니다. 아셨죠? 외워놨는데 그걸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정리하는 거. 그게 지금부터 실수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단 5번은 어떻게 고쳐야 돼? 제한자와 협의해요. 이반 및 이반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시킵니까?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시킵니까? 예, 결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반권자, 이반 제한하는데 결정 비용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지랄로 해놨어, 법에서. 또 이반에 대한 거니까 이반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만 부담시킨다. 그럼 안 돼요. 이반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얼만큼?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한테 강제 부담, 협의해서 부담, 협의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또박또박 다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오씨, 10문제 풀려 했더니 5개 풀었네. 큰일 났다. 좀 쉬었다 가자. 네. 자, 쉬었다 가자.